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면서 니케이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약보합권, 나스닥은 0.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강력한 고용시장과 인플레 수치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이후에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IA 원유 재고에 따르면 237만 배럴이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유가는 현재 8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지수 모두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낙폭은 평소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요. 코스피는 0.01% 소폭 떨어지면서 2,709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0.18%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1.6포인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윤병호 그리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서울경제TV 아침 일려는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을 그동안 괴롭혔던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3월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연준 의장도 시사를 했고요. 또 올해 말부터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장 전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제 미중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매파적 발언이 계속 유효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지만은 그 약보합 마감이었습니다. 그냥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올라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의 좀 방향이 이후에 방향이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국내 증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여겼던 40일 주기에 현재 주기 저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땅바닥에 형성이 좀 됐죠. 그래서 이런 시적 분석의 이제 변곡점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후폭풍, 다시 말해서 현재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이 후폭풍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나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아시아가 시금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유리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동시효과 출발하고 다르지만은 예상 시가 움직임들을 잠깐 보시면은 여전히 그 이제 PTC, 휴마시스, EDGC 어제 상당히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PTC 부분들도 나름대로 오늘도 동시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PTC도 약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이제 차트, 신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한번 좀 살펴보면은
현재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호재가 최근에 나왔지만은 현재 장 때문에 크게 한번 밀렸습니다. 투자사인 현재 SM랩 이 부분들이 이제 PFP 대체 가능한 배터리 양극재 개발, 선공 관련된 어떤 호재가 있었지만은 따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코일이라는 종목이 지금 투자 경고에서 투자주의로 바뀌는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투자주의도 조만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시총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들도 코이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상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모멘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이즈라는 종목군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 둘씩 한번 계속해서 동시효과 좋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석유가 동시효과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격이 약간 높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석유가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이제 변함없이 확고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석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철강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또 결국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국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상승을 좀 해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1월 27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29조 2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7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면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함께 폴더블폰 스마트의 흥행 속에서 이러한 매출을 낼 수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방금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개장 전에 동시효과에서는 플러스권에 있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0.95%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700원 하락하는 중이고요. 현재 주가는 73,3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 떨어지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네이버가 2.8% 떨어지면서 31만 3천원 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5% 하락하면서 75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날인데요. LG화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3.27% 상승하는 중이고 전일 대비 2만 1,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기아와 현대차는 운명이 갈렸습니다. 현대차는 2% 급락하는 반면에 기아는 1.57% 상승하는 중이고요. 현재 7만 7,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2% 올라가면서 2,715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어제는 2,700선을 잠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2,700선 위쪽에서 조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탈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탄력이 있고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0.15% 올라가면서 88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모두 외국인들이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나홀로 사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가 이번 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가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거의 강보합권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2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4.17% 떨어진 31만 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NF와 카카오게임즈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올라줬던 리메이드 최근 흐름 좋았는데 오늘 1.4% 떨어집니다. 전일 대비 1,900원 하락하고 있고요. 천보도 1.36% 떨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와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권, 시제는 1.8% 이상 올라가면서 진단키트의 대장으로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참고로 오늘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거래가 굉장한데 현재 6%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폭이 좀 크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장 초반의 상승분을 벌써 반납하는 모습인데 오늘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했는데 지금 9%, 10%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 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은 시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할게요. 이 부분을 제가 원래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스피가 일단은 최소 쌍바닥 정도는 내려올 거다라고 봤던 원인 자체를 저는 애초부터 나스닥으로 봤었죠. 미국 증시 나스닥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 최소 10%에서 15%, 한 13% 정도까지 하락이 보인다라고 방송에서 실제로 말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그 시점부터 약 한 13%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원래부터 봤던 구간을 좀 잘 지켜주면서 현재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을 꼭 따라가는 법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번 하락 자체가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 갑작스러운 긴축 발표라는 큰 악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악재를 원인으로 출발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 악재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역시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역시 빠질 필요가 없죠. 빠질 필요가 없고 꼭 안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꼭 안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번 하락만큼은 같은 악재를 갖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됨으로써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면 코스피 역시도 당연히 그 반등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현재 그냥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인데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저점이 깨진다고 해서 크게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이런 거는 하락장이 아니다. 진짜 하락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오지도 않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장 흐름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전에 제가 신규 상장주의 따상 관련돼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죠. LG에너지솔루션 아마 따상은 힘들 거라고 상장하자마자 좀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잘 듣고 대응하셨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상황 자체는 진짜 그동안 참은 사람들은 잘 참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는 강한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근거가 현재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인데 대원전선은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생활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 공급과 정보통신망 구축,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 그리고 뭐 이것저런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전원선 등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어제 이제 갑자기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원전선은 민경도 사회이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대선 테마주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시작해 주었고요. 아무래도 현재 지지율을 다시 어느 정도 다 찾아왔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편입된 종목인 만큼 바닥권에서의 전환 충분히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으로에서의 반전 시세 반등의 흐름을 좀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1,800원 근처의 저항 라인을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돌파를 해주었고요. 오늘 이제 그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1,800원 근처 딱 1,800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1,750원에서 여유 있게 한 1,700원까지 1,700원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여유 있게 한 1,750원 정도까지만 종가상으로만 지켜진다면 대원전선은 크게 상승의 추세를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다시 밀려서 1,7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면은 바로 이 종목이 바로 상승보다는 다시 한번 내려서 한 1,300원 근처의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봤을 때 1,800원 근처의 저항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해주고 오늘 역시도 그 위에서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선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다면은 지난번에 막혔던 한 2,100, 한 2,200원 근처의 저항라인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대선 테마주인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서 거기까지 마저 돌파한다면 한 2,500원에서 2,600원 근처의 저항 라인까지 도전이 가능하겠네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역시도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로 갑자기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삼부토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국내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 분양 사업을 하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중견 건설업체인데 이 삼부토건이 굉장히 좀 알기 어려운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번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로 엮이면서 조사를 받네 만에까지 그런 기사까지 나왔던 회사인데 갑자기 시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같이 엮이면서 이제 뭐 국감에 충성 안 한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명절 선물을 보냈다라는 그런 삼부토건 회장이 윤석열 후보 측에 명절 선물을 오래전부터 보냈다라는 이슈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감에는 충성 안 한다라는 식으로 해명까지 했는데요. 아니라고 해도 결국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어제 좀 분출하기는 했습니다. 분출하기는 했는데 이제 앞에 대원전선과는 좀 다르게 저항 라인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어요. 그냥 한번 입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역시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라인 근처에서 음봉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1,720원, 30원, 여유 있게 한 1,750원 정도까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어야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389원부터 한 6,080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그 거의 대부분 한 70% 80% 이상을 거의 되돌렸는데요. 지금까지 그만큼 조정을 오랜 기간 많이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바로 반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저항 라인을 돌파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관련주로 보고 좀 진입을 하기에 삼부토건은 현재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지켜준 한 1,400원 근처가 강한 지지라인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애매하다. 지지라인이라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겠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1750원 정도 위로 올라서 안착해준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다라고 바라보고요. 그때 진입을 해서 높게는 한 3,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은 같은 대선 테마주로 엮였지만 아직까지 1750원을 완전히 넘어지지 못한 좀 아쉬운 모습에 관망 시그널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750원을 넘어서 안착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상승 전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리안리라는 종목인데요. 코리안리는 이제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 그런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이런저런 전업 재보험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험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편이죠.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엮이면서 보험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막 이렇다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 몇몇 종목들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이제 하나금투에 이제 코리안리의 손익과 배당이 모두 성장을 해서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는 리포트와 함께 어느 정도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듯한 모습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금리 인상 관련주,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를 3차례에서 4차례 총 2, 3년에 걸쳐서 7차례에서 8차례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런저런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미 정해졌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준금리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 보험 관련주들이든 은행주들이든 이 관련된 이슈에 탄력을 좀 보이거나 차트를 좋게 보이는 종목들은 꼭 코리안리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리안리 자체는 현재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같이 오를 수 있을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괜찮아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고점을 강하게 넘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크게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차트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9,200원 부근을 지키면서 계속되는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9,200원을 몇 번이나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1,450원인 고점을 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 근데 사실 이 9,200원까지의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조정이에요.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8,500원까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8,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코리안리라는 종목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도 괜찮은데 일단은 9,200원을 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아래 8,500원까지 너무 높으니까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되더라도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좀 짧게 매매하실 분들은 9,200원을 1차적인 기준으로 잡고 그 아래로는 이탈한다면 8,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물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그냥 올라가면 그대로 보내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대로 바로 8,500원까지 내려와 주신다면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 8,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을 드릴게요. 매수 시그널을 드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9,200원부터 8,500원까지의 구간 그리고 현재 가격이 9,8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현재 증시 흐름, 주가 증시 흐름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원전선, 삼부토건, 코리안리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바닥은 항상 바닥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닥 부근 횡보가 있고 엔딩 다이고널이라는 형태로 보통 엔딩의 그림을 수렴의 형태로 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어떻게 다지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언제나 나스닥 선물 차트를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가파른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업종들이 대부분 좀 하락 전환하면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IPO 대여인 LG 엔솔이 오늘 상장했는데 장 초반에는 59만 8천 원 선을 터치했다가 지금은 한 10만 원 이상 반납한 그런 모습입니다. 최고치에 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LG 엔솔의 공모가는 30만 원으로 오늘 따상에는 실패를 한 모습인데 시가총액은 현재 110조 원이 넘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며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18%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48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세아제강은 작년 영업이익이 1,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은 30%, 당기 순이익은 201%를 기록했고 거기다가 보통주 한 주당 3,5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추가 공시하면서 호실적에다가 고배당까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세아그룹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11%대 현재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세아제강 오늘 참 기다란 음봉이 그려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11만 2,500원 선 터치했었는데 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함께 밀리면서 세아제강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형태로 지금 주가가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8만 8,700원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9만 8,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렌시스가 로봇 청소기의 감속 모터 유일 공급사라는 타이틀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렌시스는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감속 모터 시장의 80%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크게 돋보이지는 않지만 로봇 관련주가 계속 시세를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렌시스 현재 8.4% 상승하고 있고요. 4,1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점이 인상 깊은데 12월 말에 3,165원이었던 주가가 한 달 동안 4,800원까지 올라왔고요. 지금도 네, 전고점 돌파 시도를 노리면서 양봉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자 윤병호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예, 예.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장 초반에 상승한다고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성이 강하게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매매 정말 조심해야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대량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예, 제가 매 방송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날의 그 다음 날에 다시 얘기해서 아니면 당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예측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투자자들 매매 종합에서 보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금융 투자의 코스피 200 선물을 쭉 매수해 주면은 시장은 하방 조건이다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어떤 내피셜 매매를 하지 말고 요 기준만 가지고 우선 종목보다 시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방향성을 우선 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기본은 시장 방향성을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피
200 선물을 금융투자에서 274계약을 순매수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9시 한 20분경에 한 18분경에 이게 바뀌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순매수했다가 그리고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9시 11분부터 순매도량을 줄이다가 결국은 18분경에 그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시장을 몰고 가는 주체는 아니지만 어떤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모멘텀이라 그럴까 뭐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주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증권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실망스럽게 진행이 될 것도 이제 보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시장과 이제 맞짱 떠서 이기는 종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고 지금 시장의 하방 조건이기 때문에 막 부담스럽게 빠져주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LG 이노텍 오늘의 그 시장 중심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LG 이노텍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 삼성전기하고 함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1조 원 클럽에 같이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LG 이노텍에 대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성장성이 반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였고 목표가 45만 1,000원을 내놓았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상승하는 것 같지만 저 리포트와 관계없이 이미 그 우리 LG 이노텍은 우리 그 2022년도에 이번에 이제 시장이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요거만 좀 진정이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선언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했을 즈음쯤 되면은 우리 LG 이노텍이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적도 무지하게 좋지만은 그 실적 좋은 것이 그냥 실적만 좋은 게 아니고 뭐랄까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지금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의 어떤 수혜도 많이 받을 것이고요. 리포트대로 대규모 설비 투자 이것까지도 아마 그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LG 이노텍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을 제가 가져왔어요. 세아제강은 최근에 잠깐만요. 그 소형 철강주들, 이쪽이 상당히 지금 실적도 좋고, 실적도 좋고, 가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나오다가 더 잘 나오는, 더 좋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 어제 이것도 어제 실적 발표를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보면은 분기 보고서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3%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2% 증가한 1조 4,973억 원. 당기순이익은 201.5% 늘어난 996억 원을 달성한 아주 좋은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세아제강에서 강관 제조하고 판매업 등 제조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됨에 따라서 이제 재상된 그런 기업인데요. 부주유정, 배관, 상수도용 강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세아제강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타점에 와 있지 않느냐. 대대상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휴마시스는 이제 어제도 어떤 이제 수주 공시가 좀 나왔었고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나왔었고, 이제 진단키트주가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역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우려스러운데요. 이래서 그 진단키트 쪽이 이제 상당한 그 수요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진단키트주들 우리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목적을 가려서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미래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탑픽은 제가 휴마시스를 말씀드립니다. 그 휴마시스 이거는 뭐 바이앤 홀딩으로 길게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짧게 끊어지는 그런 매매가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병호 전문위원과 함께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투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과 함께 지수 상황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코스피 물량을 계속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급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부담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조정이 이제 그런 이유에 기인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어떤 무력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부담을 주면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죠. 저는 일단 뭐 시장은 계속 상방 의견을 계속 좀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뭐 주요 구간대는 다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선물 인버스의 어떤 ETF 가격적인 측면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을 충분히 받친 지점,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방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에서 오늘자 기준 880포인트 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시장의 어떤 큰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1,200원대 좀 돌파한 모습이긴 한데 굉장히 강한 이 저항력을 1,200원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나 조금 더 반등,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을 하니까 시장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좀 더 상방 의견을 좀 두시면서 좀 더 여유 있게 매매하시라는 의견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프리엠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건설 기계 쪽이나 아니면 중장기 관련된 어떤 정장품이나 이 차량 자동 제어 기기를 만든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에도 뭐 프린터라든가 현금 인출기 뭐 이런 금융 단말기를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금융 자동기기 테마적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분 33.3%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이제 주도식 회장이 이 중앙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대 출신이죠. 그래서 동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인맥적 섹터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치 테마 섹터가 시장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전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이제 이 사과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안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7시간의 녹취, 이 네거티브 공세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뭐 본인의 어떤 형수욕설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파일 공개로 상대적으로 좀 더 타격을 받은 데에 대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에 이제 윤 후보에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30%대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이쪽 지지율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윤 후보 쪽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전부터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2년, 3년 전에 어떤 바닥권 가격에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매매적으로 좀 중요하긴 한데 대선이 임박하고 이제 경선 이후에 어떤 후보 결정이 난 시점부터는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이쪽 관련 섹터들이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지율 변화를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정치 테마적 이슈와 연관시켜서 프리엠프를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실제 뭐 이거 외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매출이 막 급등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금 순차익도 좀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 구간은 이제 11,000원 선의 어떤 단기 지지점 좀 두고 18,000원 구간대까지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볼 수도 있는 차례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는 이런 투기성 이슈, 정치 테마적 이슈가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타 특정 테마주들보다는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에서 화학산업이 이제 인적 분할이 돼서 재상장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라든가 나일론 필름 등의 어떤 이 산업용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의 어떤 공정의 어떤 부산물이자 액화수소의 원료가 되는 어떤 부생수소를 효성 중공업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는 이제 고분자 신소재인 이 폴리케톤을 개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21년도 이제 4분기 매출이 이제 6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68억으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예상 대비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PP라든가 DH의 어떤 정기 보수 등에 따라서 일회성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이 발생한 부분과 그리고 프로판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것으로 일단 실적이 그렇게 좀 안 좋게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DH 어떤 설비 완공 후에 뭐 화재라든가 설비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 DH 가동이 좀 정상화되면 그간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베트남 쪽의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일단 봅니다. 특히나 이제 베트남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PP 어떤 비중은 작지만 이 법인세 반환 면제 또는 뭐 아시안 지역 내의 어떤 수출 관세 혜택 등의 어떤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수익 안정성이 좀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수익성이 당장 개선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한다 이건 아니고요. 시총이 이제 8천억대인 만큼 이제 점진적인 상박 움직임을 가져가되 다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에서는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중국의 어떤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 대규모 증설로 인한 업황 부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어떤 상장에 따른 어떤 수급 부담까지 겹쳐서 상방은 조금 더 제한될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주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베트남 쪽에서의 어떤 가동화가 가장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 로봇이다 또는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형외과 수술 로봇, 이제 로보닥이나 또는 뭐 보행 재활 로봇 같은 것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보행 재활 로봇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선별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한 차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에서 모두 한 30대의 의료 로봇을 좀 판매를 했고요. 특히 해외 판매는 이제 7대 정도로 직전 연도 이제 5대를 넘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수술 로봇 기업 최초로 이제 의료 로봇 본고장이 미국에도 이제 척추 수술 로봇 2대를 수출을 하면서 기술 경쟁력도 좀 높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에서는 내수로는 30대 그리고 수출로는 20대 등의 어떤 총 50대 등의 의료 로봇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상을 초과하는 의료 로봇 수요에 따라 가지고 수준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력 제품인 인공관절 수술 로봇 이 큐비스 조인트는 이제 FDA 인허가가 좀 나오면은 곧바로 매출이 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유명의 어떤 무릎 인공관절 임플란트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주요 병원을 공략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3분기에 이제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의 어떤 판매 실적이 이제 기업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 로봇을 이제 20대 이상 판매를 한다는 것은 환자라든가 의사, 병원 등의 어떤 임상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 큐렉소라는 기업도 좀 잘 주목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초부터 등락이 많은 만큼 오늘도 끝까지 좀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조심스러운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